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 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정책팀의 황선영 사무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주 흔히 쓰는 말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용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돈 되는 기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꼭 한 번쯤은 들어두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이제 체감하셨겠지만 코로나19가 가장 크게 바꿔놓은 것은 우리 삶 전반의 디지털화입니다. 이제는 어딜 가든 키오스크가 주문을 받고요. 전국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들은 전례 없는 원격 수업을 경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IT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업무의 디지털을 접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디지털을 배우는 것 자체가 더 귀찮고 복잡하다고 멀리 해오셨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불편하고 말지 수준을 넘어서 디지털을 활용하지 못하면 식사 주문이라든지 대중교통 타기 같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나 경제 전반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는 국민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고 또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디지털 포용 사회로 정의를 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디지털 세상에 젊은 층이라고 해서 더 적응을 잘하고 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적응을 못하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디지털 포용 사회가 아닌가 싶은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박막래 할머니라고 굉장히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이제 유명 유튜버가 되셨는데 저도 이거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키오스크 주문 실패하는 그 영상이 정말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튜버라는 건 뭔가 굉장히 이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분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 주문은 어렵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사회 디지털 격차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매년 디지털 정보 격차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디지털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5.4%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5년 연속 상승 중이고 또 전년 대비로 2.7%포인트나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사회의 디지털 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네. 저소득층은 95.4%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반면 장애인은 81.7%, 농어민은 78.1%, 특히 고령층은 69.1%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에는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소득의 격차가 정보 격차로 직결되었다면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부모님이라든지 정말 모두가 그 취약계층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말씀해 주신 디지털 포용 정책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네, 크게 4가지 방향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합니다. 누구나 필요한 만큼의 디지털을 배울 수 있도록 전국에 1000개소를 운영 중인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용적인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흔히 보시는 키오스크나 아니면 인터넷, 웹, 핸드폰 앱을 처음 만들 때부터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이 대표적이고요. 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디지털 포용 정책의 일환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이 우리가 다 함께 잘 살고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인 활용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포용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련 법을 제정을 추진하고 또 민관이 함께하는 디지털 포용 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 주신 정책 내용 중에 가장 솔깃한 부분이 아마 이 디지털 교육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에 1000개나 있는 줄은 몰랐는데 어떤 곳인지 그리고 아무나 가서 뭐 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이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어르신들 사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실 때마다 주변에 물어보기에는 눈치 보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또 청년들도 AI 면접이나 코딩 같이 새로 익혀야 할 것들이 계속 많으시고요. 그래서 디지털 배움터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활용법 같은 단순 교육부터 금융이나 교통 같은 서비스 활용, 그리고 코딩 같은 디지털 심화까지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장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약 100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민센터나 도서관 같이 집 주변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0년 9월에 시작한 사업이 벌써 108만 분이 교육을 받으실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방송을 듣고 나도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부분의 기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메신저 활용 같은 기초부터 KTX 열차 예매나 행정복지 서비스 활용 같은 생활 속 활용법도 배울 수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같은 신기술 체험 교육, 엑셀이나 한글, PPT를 활용하거나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심화 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디지털 배움터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1800-0096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이 디지털 배움터 교육 사례 중에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실까요? 네, 작년에 울릉도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한 사례가 인상 깊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나 AI 스피커, 태블릿 등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갔더니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며 많이 반가워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는 그전까지는 파고라든지 날씨 같은 거를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하셨다면 스마트폰 어플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네. 또 이제 멀리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하는 법, 그리고 펜션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어비앤비 같은 민간 어플을 등록하는 법을 맞춤형으로 알려드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이제 6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6월이 정보문화의 달이거든요. 관련해서 프로그램들도 준비돼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는 6월은 정보문화의 달입니다. 건전한 정보 문화를 확산하고 또 지능정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요. 국내 최초로 컴퓨터가 도입된 것도 또 전국에 전화가 자동 연결된 것도 모두 6월 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정보 문화의 달은 1988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배움터에서 릴레이로 온라인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또 전국 스마트 쉼 센터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쉼 캠페인, 그리고 디지털 윤리 창작 콘텐츠 공모전 등이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정책팀의 황선영 사무관이었습니다.